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 플랫 611화. 이번에는 작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잠시 후에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인터뷰 작가분 모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작가 소개하기 전에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자, Q진P님, QJINP님. 이제야 몰아듣다 보니 휴방 소식을 듣게 되네요. 아무튼 화이팅이요. 솔직히 제목이 좀 에바이긴 한 느낌이었음. 뭐가? 아, 독서. 대중문화의 독서를 엮어먹을 생각을 하다니. 뭐 그게 상준옹의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겠지만서도 어디서 옹자를 붙이고 죽으려고 큐티 깜찍룩 정도면 좀 더 뭐가 되지 않았을까? 재미없죠. 반성해요. 독사왕가님 마지막이 될 수 있어 텀블벅 후원해 봅니다. A 플랫 또 봐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균홍님,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리도 사무치게 다가오다니 그간의 고생을 알기에 이 말이 가진 무게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며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늘 화이팅입니다. 이거 댓글 요렇게 읽으니까 또 되게 새삼스럽긴 하다. 막상 돌아와서 다시 읽으려니까.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네요. 아니, 끝낸다니까 갑자기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이제 책도 많이 사시겠지? 우리 또 금방 사라질 수 있어. 우리 되게 포스트잇 같은 사이잖아. 뭐라는 거예요? 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 뭐 커플들도 그런 커플들 좀 있잖아. 맨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이런 포스트잇 커플들. 자, 욜럼님. 또 저도 일단 숨 참고 기다릴게요. 그럼 안 돼요. 독설록도 잘 읽겠습니다. 숨을 쉬셔야지. 누가 여기다 싫어요를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응? 2개나 찍혀 있어요. 이거 계정도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으니까. 자, 손펀치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요? 엉엉. 처음 들어서 그래. 몇 년을 했는데 왜 처음 듣냐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아셨나 보지. 뭐 검색했는데 어떻게 걸렸나 보지. 자, 0086님. 혹시 몰라 어제 새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었을까 했는데 지난주가 마지막인 걸 보니 정말 휴방인가 봅니다. 그래 돌아왔죠. 그래도 독설록이 무난한 성적으로 펀딩 마무리되어 다행이에요. 여유가 되실 때 세 분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항상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카카로트범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독설록 인증 사진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독설록 배송 왔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A 플랫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작게나마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국레드님, 싫어요.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이분이구만. 그렇네요. 댓글님들 죄송합니다. 화면 먼지 닦다가 그만. 돌아와. 아직 천원 돌파야. 그랜라간 리뷰 안 했으니 돌아올 거죠? 마지막은 그랜라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1화부터 풋풋한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있겠습니다. 독설록 재밌어요. 엉엉. 감사합니다. 재밌답니다. 자, 그리고 빅베어 022님 드래곤볼 세 번째 편 608화에 8,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네. 후원해 주신 분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간 뭐 돌아오라는 그런 외침들 다 이제 수고했으니까 네. 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광고. 네.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중문화 해독서 독설록 현재 출간되었고요. 서점에서 언제든 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달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독설록 다음 작품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네. 이번에 SF 판타지 장편 소설입니다. 처음이다. 네. 작가분도 기성 작가분이시고 네. 내용은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싸우는 미소녀 그리고 로봇과 인간의 서바이벌 게임 거기에 좀비 아포칼립스까지 이런 작품입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어울릴까 다 들어갔어. 아무튼 굉장히 면밀히 제작한 작품이 될 것 같고 네.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도 큰 네. 그런 작품이라 여러분들도 좀 재밌는 장편 소설을 하나 맛보실 수 있게 앞으로 잘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주 북페어에 에이플렛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그 제주공항 근처의 그 한라체육관에서 이제 요 페어에 참여했으니까 한번 제주도 가실 계획이 있거나 가신 분이라면 제주도 사시는 분도 있지. 그렇지. 제주도 사시는 분이라면 꼭 와서 한번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과장 그 못생긴 또 낯짝을 보러 한번 또 가볼까 이러면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야겠다. 눈은 어떡할 거야, 눈은. 선글라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신 것 네. 같은데 작가님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아주 그냥 바쁘신 와중에 무거운 몸 이끌고 오셨습니다. 독설로 쓰신 강상준 작가님. 와, 아 진짜 무겁다. 네, 독설록 쓴 강상준입니다. 네, 참. 그래서 이렇게 요 기획을 그냥 처음 얘기를 하자면은 살짝만 독설록에 대한 인터뷰라고 했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문지를 미리 받아봤으면은 뭐 그런 재미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지 어차피 내가 받으면 욕할 거 뻔하니까 그냥 방송하면서 욕 처먹고 그냥 알아서들 준비해와라라고 이제 해서 책 선전을 가장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어떤 질문을 이 사람들이 준비해 왔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아, 큰일 났네. 어쨌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뭐 이러려고 만든 팟캐스트야. 아니 막 하라고 하길래 그냥 막 썼어요. 그냥 인터뷰지. 뭐 진지하게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 과장 주도 타임이 될 거고 네. 요게 끝나면은 전두 주도 타임이 될 거예요. 겹치기 전에 먼저 하려고요. 아, 선빵이 좋은데.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가볍게 시작할게요. 네. 그냥 뭐 서문 보면은 그 면접 얘기 나오잖아요. 영화 기자. 원래 영화를 좀 많이 좋아했는지. 원래 좋아했어요? 아 그럼 영화를 좋아했지 안 좋아했나? 근데 영화 기자라서 뭐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음. 아니 뭐 영화 기자로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뗐다 그 얘기가 아마 서문에 담겨 있어서 그치,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우리끼리는 뭐 다 아는 얘기라 뭐 갑자기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너무 모르실 거 아니야. 새삼스럽다. 왜냐하면은 이 독설록 자체가 비평과 에세이가 혼재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제 본인이- 얘기도 이제 들어간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거기 아마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전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4학년 때 모 잡지사 영화 잡지였는데 4학년 때였으니까 뭐 최종 면접까지 갔어. 근데 졸업을 안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쵸. 그 나중에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들은 얘기니까 확실해. 네. 어떻게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다닐 수 있다 했는데 그 학교가 그게 되냐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했지.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떨어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 내가 영화도 좋아하고 여러 문화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글 쓰는 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와 포부를 품고 들어가게 됐고 당연히 영화를 매우 좋아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회사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살았으니까 되게 궁금하셨을 거야. 뭐 했니 오늘? 아 오늘 영화 3편 보고 리뷰 썼잖아. 막 이런 얘기 하면 막 되게 야 그게 회사 아니 매네 이래. 근데 저는 정말 즐겁긴 했거든요. 아 이거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더 길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계속 좋아하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일이죠 뭐. 그게 벌써 26살 때니까 그때 그 회사에서 내가 여자 빼고 남자들 중에 제일 어렸을 거야. 일찍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찍 간 거지. 그거 조금 후회를 많이 한다니까. 그게 나빴던 점이라고 해야 되나? 나 왜냐면 영화 기자라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네, 너무 일찍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 이제 나이 어리면 좀 하대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옛날이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다들 30 좀 넘어서 취직하는 분위기잖아요. 아, 요즘 그런가? 30 전후.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뭔가 공부를 좀 해본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뭐 제가 집이 뭐 잘 살지 않아서 어학연수도 못 가보고 저는 진짜 그 흔한 토익 학원 한번 못 가봐가지고. 아 토익 학원은 갈 수 있었을 텐데 좀만 돈 내면. 그러니까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그랬다고. 난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모든 대학 생활의 그런 초점이 영화에 있지 않았나? 영화나 뭐 만화나 뭐 이런 쪽을 결국은 좋아하고 뭐 전공도 그쪽이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기자 어쨌든 기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면 글도 많이 쓰고 글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좋은 글, 잘 쓴 글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종류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글이라고 하면 수식어가 많은 긴 글? 그러니까 뭔가 멋들어진 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모두 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나이 먹고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글이 더 좋은 글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 김봉 선배가 저한테 그래서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둘 다 야구를 좋아하니까 어깨에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홈런을 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명언인데? 그럼 저 여기 보태가지고 제가 또 준비해온 질문을 좀 얹혀보면은 글을 읽다 보면은 되게 좀 비틀어 보기, 삐딱선 타기. 그러니까 즉 어떤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능력이 전 남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누가요? 강 기자님이. 아, 본인이 아니라? 강 기자님이.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좀 팁을 준다면? 근데 이거는 선천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야? 뭐 또 선천적이야.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그럼 어렸을 때 뭔가 그게 발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나를 좀 압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독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느낌으로 보다가 압도당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경험을 사실상 많이는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좋은 작품이 세상에 많다지만 네.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았나? 어렸을 땐 더욱더 그렇게 심했던 것 같고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사회적 명성과 부를 다 가지고 있지? 그런 삐딱선을 타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부족한 점 아쉬운 점 같은 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좋은 작품과 이 작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거기서 답이 보이는 거죠. 근데 또 복잡한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잘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한테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글쓰기 강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갑자기? 아니면은 글을 잘 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는 이제 조금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라면 이제는 그거를 글로 옮기는 능력까지? 글쓰기 강의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들어오는 게 있어서 했죠. 근데 코로나 때 그 화상 뭐 이렇게 있었잖아. 줌으로 하고 네.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몇 번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끊기긴 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뭐 원하는 분이 있고 뭐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네. 하고 싶고 네. 뭔가 정리하는 능력은 제가 따로 뭐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야지라고 정리는 안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 구상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해놔야지 막상 쓸 때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쓸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사람의 기질과 또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감 때 보면은 꼭 밤새는 사람은 맨날 밤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제가 약간 뭐랄까 급하잖아. 마감날 뭐를 주는 건 난 못하겠는 거야. 그때까지 그 쫄리는 기분을 맛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마감 한 며칠 더 가지고 다 이제 치워버리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하려면은 그냥 한 작품 보고도 그 가만히 있을 때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산책할 때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글쓰기를 정말로 뭐 좀 잘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산책과 설거지 추천합니다. 근데 저도 제 얘기를 하면 웃기지만 저도 약간 이제 일을 할 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안 써지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나갔다 오면은 갑자기 정리가 될 때가 있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쓴 얘기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 독설록을 읽으면 잘 쓴 글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답이긴 한데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책을 읽느냐고 묻는 이에게 사과 편 있잖아요. 요거 보면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게 사실 지적인 결과물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안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설록을 읽으면 이건 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책 원고 쓰고 뭐 하고 제작에 대해서 나오기까지 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렸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읽은 거야. 재밌더라고. 내가 이렇게 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쓰기라든지 뭐 어쨌든 창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의 비평을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우리처럼 방송에서 말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복합적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여기서 뭐 나름대로 찾으실 분도 있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정도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설록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센 이야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표지에도 그래서 독설록이라는 게 이 독설이 우리가 아는 그 모진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독설록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거 길게 한마디로 해도 안 해요. 돼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설록이 한자로 병기를 했잖아요. 네. 진짜 독한 말 그것만이 아니라 네. 이야기를 읽다도 독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마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화 정도는 어떻게 토론의 장이 있고 사람들 많이 얘기들 하고 하는데 만화나 뭐 드라마나 장르 소설은 더더욱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걸 보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상도 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고 서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러니까 더 좋은 작품을 우리도 많이 보면 좋은 거잖아. 네.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길 기대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바람이 조금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전반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있겠고 그걸 추천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당신들도 독자들도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보고 같이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요 정도? 뭐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너무 감상을 한 줄로 한 단어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쉽다. 좀 길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그렇지. 그걸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영화 쓰레기야, 최악이야, 돈 아까워,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늘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재미없고 왜 재미있는지 그거를 쓰는 게 거의 글쓰기 뭐 이런 비평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대학교 때 들었던 대중문화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평론가는 첫 줄이 늘 똑같다는 거야. 이 작품은 재미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재미없다. 둘 중에 하나 꼭 시작을 한대. 그리고 뭐 어떤 얘기가 풀어갈지 예상이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인데 확 끌어당기는 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은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본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사실은 내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약간 겹치긴 하는데 저는 원래는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책에서 정말 많은 작품을 다루고 심지어 팟캐스트에도 다루는 것까지 합치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일종의 프로 감상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감상할 작품을 고를 때 가장 주안점으로 삼는 게 뭘까? 거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당연히 그러면 그 작품을 감상하고 본인이 그걸 비평할 때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보통은 누가 만드느냐 다 그거 아닐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요즘 세대한테는 새로운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그치. 사람들 그 맞아요. 챕터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별로 안 궁금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그랬지. 이 영화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필모를 가진 이 감독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쵸. 그 감독의 전작도 찾아보고 뭐 그치. 이렇게 했고 맞아요. 심지어 이 배우가 너무 좋으면 이 배우가 어디서 어떤 역을 했는지 궁금해 찾아보게 되고 맞아요. 하는데 요즘 세대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작가가 이제 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또 있긴 있어요. 좀 많이 봤는데 이제 또 똑같은 것만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호가 갈린다는 느낌을 본다면은 결국은 창작자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이렇게 영상을 고를 때는 저는 신업을 딱 보면 그 신업에서 대충 캐치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은 좀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기본적으로 정보를 좀 본 다음에 보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TV 틀어서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지. TV 뭐 재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이거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은 최근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뭐 디즈니도 있고 많은데 이제 신작이 뭐가 올라왔나를 맨날 체크하는 것 같아. 그래놓고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찜을 해두고 이거 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다가 아 이건 생각보다 별로네. 옛날에는 별로라도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러닝 타임이 길고 회차도 많고 하니까 진짜 빨리 하차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빨리 보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절대 금물은 1.5배로 보거나 이런 거는 정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뭐 압축본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그렇게 시간 내서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일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1.5배속이랑 요약된 영상 얘기하셔가지고 궁금한 건데 그럼 대체 하루에 독서나 시청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 다르죠. 시간이 많이 날 때는 뭐 계속 보는 거고 그냥 책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이 테이블에 한 30-40권 늘 쌓여 있으니까 그중에 보고 싶은 거를 그냥 봐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건 몇 달 걸리는 책도 있어. 이게 반 정도 봤는데 반까지는 한꺼번에 보지만 그 이후로 손이 안 가는 책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땡기기도 하고 저는 만화책도 많이 사니까 사놓고 안 보는 만화책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지 관성으로 사는 책들 그런 것도 이제 사놨으니까 이제 봐야지 하고 이제 몰아보는 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으면은 한 번에 보게 되는 뭐 그런 날들은 이제 밤을 새는 거지 뭐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책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냥 저는 야구 보면서 보고 뉴스 보면서 보고 밥 먹으면서 읽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거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독설록에 실린 이야기들이 보면은 작품 하나 갖고 그거의 핵심 주제를 다룬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심지어 한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되게 많이 아우러가지고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 그러면은 독설록 집필 당시에 소재는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때 본 것들 중에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약간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냥 영업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팁?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싶긴 한데 아. 보고 나서 그냥 써놓는 게 있어요. 이건 이런 거군. 약간의 메모. 그러니까 요 대사가 요런 메시지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이제 대사에서 좀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모아놓고 뭐 그런 정도는 뭐 책에도 썼지만 그런 게 있고 되도록 많은 작품을 얘기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3개를 넣은 건데 3개를 넣은 이유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있다라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거를 약간 농축해서 담아놓은 그런 챕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도 각 작품마다 있을 거고 네. 그게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와서 이 같은 관객들과 만날까 같은 독자 만날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도 같이 느끼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재미있게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마 다 보시진 못하셨을 테지만 거기서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쓰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이 독설록을 이제 그렇게 쓰시면서?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연재를 해서 썼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의 노는 기분으로 쓴 것도 있어요. 짬이 날 때마다 뭐 하나씩 써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강제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뭐 2주에 하나는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내가 조금 좋아하는 얘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의뢰를 받아서 쓰는 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 스스로는 즐기는 마음으로
거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책 안에도 그 기성지면에 실렸던 글이 이제 실린 것도 다수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글들조차도 좀 재밌게 쓴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에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불편한 편의점 맞아요. 편 같은 거는 그 문예지죠. 자연과 모음에 실렸던 글이긴 한데 뭐 결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재밌답니다. 독설로 그러니까 18,000원 10분에 16,200원 아니 사실 독설록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 어떤 만화의 명언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카이지의 그 토네가와 같은 말 여기 독설록에 실리기도 했잖아요. 그쵸. 예. 그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쓴 글이 카이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어떤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그 대사는 사람은 40이 되든 50이 되든 착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거 이게 진짜 내 삶이 아니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힘을 다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이미 진짜 삶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랄까 감흥이랄까 이런 걸 받아서 아 이런 게 진짜 멋있는 명언이 아닐까. 독설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고 뼈 때리는 말이잖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했고 아하.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대사 같은 거 그런 유인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단 뭐 영화나 애니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던전밥을 두고는 뭐 철자법이나 젓가락질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책을 뭐 언제 보냐 뭐 보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래서 다 한 책에 담길 수 있었던 것 같네. 보니까 그 안에 애니나 만화 정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에반게리온, 패트레이버, 장송의 불이는 던전 지금 대충 읊어봐도 뭐 체인소맨까지 해서 뭐 되게 다양한데 몇 면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서브컬처에 대한 애정이 그냥 싹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답이 뻔할 수도 있긴 한데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다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정말 추천을 한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게 우연치 않게 남들이 약간 괄시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또 책에도 그 정확히 지금 제목도 기억이 나는데 장르 소설이 시시하다고 그런 챕터도 있죠. 맞아요. 자물쇠 잠긴 남자. 맞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예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처음 기자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놔서 결국은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장르 소설 만화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는 시선이 아직도 만연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 훌륭함을 같이 알리고 싶고 이 재미 이 감동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이제 그런 작품들에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작품 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내지는 되게 작가주의 영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 더 말을 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물론 뭐 미키 17 우리 지난해 다루기는 했지만 조금 시선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 그냥 제가 서브컬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있겠네. 그리고 대학교 때 만화 동아리에 있었던 게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역시 삶의 궤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조금 오만한 생각이었는데 영화를 알기 위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 이미 이제 그 신문방송학과 영화과 과목이 되게 많았고 나름대로 영화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책도 내가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화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 되게 좋은 건 아는데 왜 좋은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반골 기질 같은데 더 한국에서 만화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강화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서브컬처 쪽에 더 힘을 줘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안에 다룬 것 중에 아까 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 중에 나의 그거 하나 추천한다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 뭐가 있지? 독설록에서 이 글만큼은 반드시 추천한다 혹은 작품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작품. 작품은 반드시 추천한다. 왜냐면 이거 보통 하나만 골라야 되면 다들 고민하시더라고. 뭐가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에반게리온, 패트레버, 장성의 프리랜, 던전밥, 체인소맨, 허니와 클로버 정도 떠오르네 지금은. 왜 그런 이상한 질문네. 이래야지 당황하지. 당황하는 질문 그래야지 준비해오려면 준비해오려면. 딱 생각이 났어. 진짜 딱 한 작품만 추천을 네. 한다면은 예상외로 이 작품이 아마 책에 3번, 4번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네. 만화 골든 카무이. 아. 근래 본 만화 중에 가장 만화다운 만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라사 나오키 되게 좋은 작가고 훌륭한 작가고 작품도 재밌고 알아. 근데 김홍 선배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모범생이 만든 만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만화란 게 이런 건가? 훨씬 더 분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정말 전교 1등하는 그런 만화가가 만든 만화가 아니라 이게 밖에서 좀 나돌나 다니다가 그냥 검정고시 조금 패스한 약간 그런 느낌? 검정고시 굉장히 쉽게 패스한 그런 천재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훨씬 더 만화답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골든 카무이라는 생각이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체인소맨도 그런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만화다. 그러니까 만화 장르만의 매력을 10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골든 카무이를 여러 번 언급한 거는 뭐 그때마다 다 달랐지만 뭐 마지막에 히지카타 토시조가 머리에 칼 맞고 싸우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서 그게 이제 청춘이라는 게 뭘까 나이란 무엇일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대사를 인용해서 넣고 그 구절을 인용해서 넣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작품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뭐 약간의 뭐 우익 논란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치. 사실 면밀히 읽어보면은 그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죠. 뭐 그런 메시지들을 잘 읽어내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해서 추천하고 싶네요. 네. 지금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일단 시간 관계상 제 손가락도 좀 아프고 그래서 네. 이건 다음에 한번 2화를 구성해도 됩니까? 아,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책 팔아야지. 무거운 몸 이끌고 왔으니까 특별히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 질문 한 2개 남아 있고 그렇지 막 그러면은 뭐 10분에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질문지 하나도 안 보고 네. 내가 그랬잖아. 나를 당황시켜봐라. 당황시켰네 마지막에. 근데 너무 그 의도만 명백한 거 아니야? 책을 팔아야 돼. 아직 남아 있어 당황할 만한 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알아서 사주시겠지. 자, 그럼 맞춰봅시다. 네. 다음화 인터뷰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거 언제 방송하는 거야? 진짜 방송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본방은 어디 갔어? 아니 그리고 본방입니다. 듣다가 강기재님한테 독설록에 보다가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요. 뭐 나중에 또 한번 생각 있으면 3회 찰 수도 있지. 그렇지. 네. 또 모아서 답변 드릴 네, 테니까. 골든카무이 또 들어보시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자,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